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맥락이 끊기니까 다시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잘 사용되게 설계되어 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지금 제가 공유된 움직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그 영상 보시면 아기가 이제 기어가고 있죠. 모래에서. 근데 어깨나 목에는 뭐 전혀 큰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지만 이 친구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 목과 척추와의 그 어떤 연결이 굉장히 딱 똑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어떤 긴장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의 원리는 어떤 이미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본연의 어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좋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는 게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저는 고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선생님들이 자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자세가 이제 더 이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세 움직임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바른 자세, 뭐 굉장히 꼿꼿하게 있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책들에서 배웠던 뭐 그 정렬선, 이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필라테스 자격증 과정 들으면 아직도 이제 켄달 그 모델 있잖아요. 그 자세, 뭐 스웨이백, 카이프로드, 티커브, 우리의 자세를 5가지로 나누는 그 자세의 어떤 정형화된 그 자세 그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공부를 베이스에 깔고 이제 고객들에게 이 자세에서 가까운 자세시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추구할 때 정형화된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레 필라테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사용이 좋은 자세를 만든다. 결국 어떤 자세를 억지로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사용하면 알아서 자세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 움직임 시스템과 수위적 움직임 시스템이라고 선생님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어떤 단어일 수 있는데 자세 움직임 시스템을 말 그대로 우리가 자세를 취하는 어떤 그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코어 근육 또 어떤 자세 움직임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구성 요소죠. 그리고 수위적 움직임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움직임인데 내가 이 핸드폰을 갖고 전화를 하겠어 했을 때 전화를 하고 있는 저의 어떤 수위적 움직임 안에서 제 이 수위적 움직임을 잘 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세 움직임 시스템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메소드는 이 자세 움직임 시스템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 움직임 시스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또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한 교육을 많이 들으시면 더 자세히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용이라는 말을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죠. 사용은 보통 물건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용,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관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알렉의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사용에서 신체적 사용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사용, 그리고 나와의 관계, 또는 나와 어떤 타인과의 관계, 또 나와 어떤 환경과의 이 관계적인 사용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결국 이 세 가지의 사용을 따로 뭔가 훈련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몸은 운동을 통해서 막 훈련을 하려고 하고 정신적인 부분은 심리 상담가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뭐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사용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신체적 사용이 좋아지면 정신적 사용도 좋아지고 정신적 사용이 좋아지면 관계적 사용도 결국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같이 바라보는 어떤 눈을 키우는 게 사실 알렉 필라테스가 추구하는 목적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저는 나를 잘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알렉 필라테스의 목표를 설명을 드리면 이 필라테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필라테스가 좋은 그 메소드예요. 굉장히 좋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필라테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저에게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줬던 메소드이기 때문인데 이 필라테스 동작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필라테스는 19세기 조세 필라테스가 어떤 초창기 때 무용수들 재활을 위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것들을 많이 변화시키기에는 조금 그 처음에 만들어진 그 목적에서 지금 발전한 것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와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 필라테스는 이 나쁜 자세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동작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동작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동작을 하는 무의식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데 그 의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우리는 그 코어의 사용을 유도할 때 필라테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큐가 복부를 안으로 수축하세요. 뭐 배꼽을 집어 넣으세요. 뭐 이런 식의 큐잉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는 호흡을 통해서 코어의 사용을 유도하기도 하죠. 근데 알레 필라테스에서는 이 코어라는 개념을 어떤 복부보다는 이 자세 움직임을 지지하는 하나의 구조물로서 이 필라테스 동작을 수행할 때 이 코어를 억지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고객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큐잉이 많아요. 필라테스에서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른 큐잉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고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분명 그 좋은 많은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이실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보통 자격증 과정 처음 취득하고 나온 초보 강사 또는 그렇게 또 연습이 되지 않은 강사들은 고객들에게 뭐 머리를 좀 길게 늘리시고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어떻게 쓰시고 팔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큐잉을 주게 되죠. 그럼 고객들이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이 버발 큐잉이나 여러 가지에 집중해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동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잘 해냈을 때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뿌듯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요구했던 거를 다 해낸 느낌이 드니까. 그렇지만 이게 정말 그분이 하신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 동작을 하게 만든 건지 고객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일상생활에 가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아마 좀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어떤 고객님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듣죠. 필라테스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느낌이다, 나한테. 내가 인지가 안 되는데 자꾸 인지하라 그러고 막 느껴보라 그러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렉 필라테스에서는 이런 어떤 강사들이 동작을 지시하는 큐잉보다는 내 고객이 스스로 알아차리고 변할 수 있는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일상생활의 동작들과 연결시켜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불필요한 습관적인 긴장들을 감지하고 덜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의식의 사용에 대한 관찰인데요. 사실 알렉은 의식, 신체 사용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의식적인 사용의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에 대한 사용의 관찰이란 말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선생님이 말하는 알렉 필라테스가 그래 뭐 다 좋다 이건데 그럼 어떻게 수업하세요? 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필라테스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사실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수업에 알렉의 원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지? 라고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디오 녹화도 해보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분석을 해서 본 결과 결국 저는 이제 티칭 스킬에 이 알렉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티칭 스킬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죠. 그 안에는 회원님들에게 어떻게 어텐션, 그 수업 때 그 회원님의 주의를 어떻게 끌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버발 큐잉, 내가 말로 어떻게 큐잉을 줄 건지, 아니면 내가 그분한테 뭐 그 소리를 어떻게 큐잉을 줄 건지, 뭐 그분의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어떻게 촉진시킬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몇 가지의 그 티칭 스킬에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핸들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고객의 몸에 손을 대는 과정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거를 핸즈온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이 핸즈온을 공부하기 위해서 1600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알렉의 핸즈온이 알렉의 원리를 온전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를 하지 않는 핸즈온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뭔가를 하지 않는 핸즈온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저는 그 물리치료사로서의 삶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 페인 컨트롤을 위해서 이 핸들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안 하는 핸즈온을 배우는 거는 마치 그림이 잔뜩 그려진 스케치북에 그림을 다 지우고 다시 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학생들보다도 제가 더 열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알렉 필라테스의 핸즈온이 알렉산더 테크닉의 핸즈온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알렉의 핸즈온이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과정 3년을 했지만 아직도 핸즈온은 쪼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알렉 필라테스의 핸즈온은 일반적으로 하는 핸들링에 비해서는 훨씬 뭔가 하지 않는 핸들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고객의 이제 선생님들이 그 고객한테 핸들링을 하실 때 보면은 어떤 움직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시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밀거나 아니면 골반에 막 경사를 만들려고 하신다던가 잘 그 뉴트럴 스파인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시죠. 이렇게 도자기 빚는 것처럼. 물론 안 그런 선생님들이 여기 모여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엔조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만들지 않고요. 그 움직임에 그 고객이 하는 움직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발로 동작을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요. 이 핸즈온을 통해서 어떤 동작의 방향성을 계속 유도하는데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런 버발 큐잉에 익숙하신 분들, 귀로 동작 설명을 듣는 것이 익숙하신 고객님들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 안 해도 회원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제가 손으로 회원님 움직임을 가이드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회원님이 제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핸즈온을 lead and follow라고 표현을 하고요. 회원님의 움직임을 내가 따라가기도 하고 그 회원님의 움직임을 리드하기도 한다. 마치 회원님과 춤을 추는 느낌으로 핸즈온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버발 큐잉인데요. 여기 선생님들 그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버발 큐잉이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버발이 좋은 강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작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잘했던 강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알렉 필라테스는 동작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동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상체를 일으키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서 척추를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말보다는 그분이 그 움직임을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움직임의 방향성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바닥과 공간의 지지를 이용해 보세요란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 바닥이 우리를 되게 서포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지지감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항중력근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발 큐잉에 또 이렇게 알렉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의 알렉의 원리를 적용을 하는데 보통 필라테스 프로그램 잘 짜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사용하긴 하겠지만 필라테스 동작 중에서는 일상생활하고 비슷한 동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다들 겪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알렉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목표 자체를 일상생활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동작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긴장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시키고 이걸 일상생활에서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시키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 필라테스의 프로그래밍의 목적은 그냥 오늘 하루 잘 앉아 있는 것이 수업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 앉아 있는 시간이 이분들에게는 가장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프로그래밍에 포함을 해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영상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시간을 제가 한 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1시간 정도를 소요했네요. 제가 너무 혼자서 열심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살짝 이제 브레이크 타임으로 이제 시간을 한번 받고 혹시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네, 사실 선생님 아무 말이 없죠. 네. 사실 알렉산더 테크닉 강의가 조금 이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실용적인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핸즈온을 적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렇게 캐딜락에 누우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캐딜락에 누우면 되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처음 회원님을 눕히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회원님들이 되게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고서 헐레벌떡 들어오셔서 선생님 제가 진짜 늦을 뻔했는데 뭐 어떻게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나 또는 오늘 막 여기저기가 다 아프고 뭐 몸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바로 수업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캐딜락에 눕혀서 핸즈온을 좀 해드리는데요. 이 핸즈온을 통해서 일단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릴렉스죠. 네, 우리가 추구하는 릴렉스는 릴리즈예요. 너무 힘이 빠져서 마치 잠이 올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안락함을 드리는 데 목적을 두리고 있고요. 또 이 누우면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을 느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인 오리엔테이션, 이 중심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나 양쪽에 그 감각이 되게 왜곡돼 계신 분들은 이 눕혀서 감각을 느껴보게 하면은 스스로 굉장히 다른 걸 알아차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위해서 눕혀서 핸즈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핸즈온을 통해서 이 머리와 척추의 감각을 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핸즈온을 적용한 다음에 어떻게 감각이 달라졌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오른쪽 어깨에 핸즈온을 적용한 다음에 어깨가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어깨가 좀 내려간 것 같은데요? 목에 좀 힘 빠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고객이랑 좀 소통을 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하면서 이 핸즈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 전 웜업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짐볼 엑서사이즈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짐볼 엑서사이즈 이렇게 하다가 제가 중간에 막 점핑을 하다가 잠깐 멈추라고 큐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강하다? 어려운 동작, 집중해야 되는 동작, 이런 동작들을 하다가 딱 멈추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긴장 패턴이 딱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어깨를 움츠린다던가 아니면 한쪽 무릎을 안쪽으로 굉장히 뭐 넣어서 쓴다던가 이런 긴장 패턴이 드러나는데 그런 거를 관찰할 때 이 짐볼 엑서사이즈가 되게 제가 볼 때 훌륭한 관찰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뛰다가 멈추게 하고 회원님한테 거울을 통해서 지금 혹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각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북목이 있는데 거북목이 있는 거 모르시는 고객님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필라테스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등이 굽은 상태로 오랫동안 또 지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거울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에브레임 알렉산더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 거울을 사방에다가 놓고서 자기 몸을 관찰하는 데 썼다고 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사진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되게 똑똑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볼 엑서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핸즈온을 적용을 하거든요. 핸즈온을 적용을 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어떤 감각을 좀 깨우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핸즈온 후에 다시 짐볼에서 점핑을 하죠. 점핑을 하면서 그때도 핸즈온을 해요. 이분의 어떤 긴장된 패턴을 조금 방해하고 어떤 다른 방향성을 유도하는 핸즈온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원래 갖고 있던 긴장 패턴에서 조금 다른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다 변화를 알아차리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알렉의 핸즈온을 통해서 변화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물을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라기보다는 굉장히 섬세하고 작은 변화라서 이 부분들을 뭐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라테스를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 꼭 뭔가를 크게 변화를 좀 안겨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늘 갖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강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50분 내에 이분들의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서 뭔가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제가 뭔가 못해드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그런 강사였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뭔가를 했고 그분들이 뭔가를 경험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저의 변화입니다. 알렉을 통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버발 큐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제가 이제 소리가 있는 영상이에요. 좀 쑥스럽지만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너무 네. 작나요? 네. 잠깐만요. 그런가요? 소리 여전히 안 들립니다. 네. 아예 안 들려요? 아니면 작게 들려요? 아예 안 들려요. 네요. 이게 왜 음. 그렇지? 일단은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 저한테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최고조로 키워져 있는데 안 들리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링에 의지하지 마시고 지지받는 것을 느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 어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이 있으면 바꾸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뒤로 한번 누워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앉아있을 때 척추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척추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링을 드리고 스스로 잡게 했습니다. 링이 제가 잡고 있진 않지만 회원님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닥에 지지갑을 이용해서 한번 누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계속 바닥을 이용하라는 큐잉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몸에 어디에 힘이 들어오고 있죠? 그랬더니 그 고객님이 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분은 그 저랑 일주일에 한 번 운동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30회 이상 운동하셨는데 운동이 저랑 처음이세요. 한 번도 운동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고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오셨던 이유는 방광염 때문에 오셨거든요. 방광염 때문에 필라테스를 하러 오시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반복되는 방광염과 그다음에 항문의 이상 감각을 느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비뇨기과를 돌고, 산부인과를 돌고,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케겔 운동을 좀 하세요. 라고 어떤 병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케겔 운동을 배우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랑 같이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당연히 이분은 인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니까 아예 몸에 대한 감각이 없으셨고, 그리고 이 양쪽에 얼굴도 살짝 비대칭이셨고, 몸도 비대칭이셨고, 당연히 뭐, 제가 막 어디를 느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고,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주고 나한테 이렇게 동작을 하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약간 이 중간에는 서로 약간, 방향성이 다름에 대한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말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언어들이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지지되고 있다. 링에 지지돼서 한번 이 링이, 회원님을 지지할 거예요. 바닥을 이용해서 내려가 보세요. 뭐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 힘이 들어오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당연한 표정으로 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통 강사님들이 복부에 힘을 주고 상체를 뒤로 기울여 보세요라고, 지금 동작 이름이 하프 롤다운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동작. 그렇게 큐잉을 주는 동작이죠. 그래서 제가 그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공간과 바닥을 이용해서 이 사용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이 롤다운이란 동작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벌어지는 좋지 않은 사용이 요추의 움직임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보통 강사님들이 랭스닝을 강조하지 않아요. 더 길게 척추를 쓰셔라. 아니면은 복부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를 뭔가 큐잉을 주게 되죠.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이 동작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이분한테 오히려 회원님의 허리의 사용을 관찰해 보세요라는 큐잉을 드려요. 그러면 고객이 자기의 허리의 사용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 관찰만으로도 요추의 사용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알레르기의 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제가 어떤 식으로 큐잉을 바꿔서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그 방광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상태는 아니지만 이 항문에 대한 이상 감각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이 방광염과 항문 이상 감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많이 변하셨어요. 이분이 항상 처음에 오셔서 저랑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나이까지 내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이 너무 한탄스럽고, 그리고 어느 병원을 가도 다 항생제만 자꾸 줘서 나는 위도 쓰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배추즙을 먹어야 하고, 또 화장실은 잘 가야 되니까 미역국을 끓여 먹고, 그리고 방광염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고, 안 가면 또 무섭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그냥 다 두려움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오셨는데, 현재는 뭐 방광염이 다시 좀 재발을 해도 그럴 수 있지. 나는 괜찮아. 뭐 이제는 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셨는데 이게 신기하게 저랑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몸을 관찰을 하는 이런 수업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이분이 뭐 남편과의 관계에서 일단 항상 남편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 나는 김장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김장김치만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분한테 이제 같이 가는 동반자로 뭔가 변하는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런 계기를 이제 언제부턴가 수업 시간에 오시면 막 말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 남편에 대한 뭐 생각 그리고 따님에 대한 뭐 어떤 일련의 그런 사건들 이것도 막 말씀을 하셔서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 필라테스 동작 하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동작하면서 뭐 그때그때 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찰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하시는데 아까와는 조금 다른 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의식의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필라테스를 가르치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 블랙리스트 고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객님들이 왔을 때 처음에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이분들이 수업을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성격이 유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강사와 나포 형성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라테스 메소드가 이 척추의 아티큘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 아티큘레이션을 통한 그 동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율신경계 조절을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예민하신 분들이 이 뇌 기능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럴 때 이제 이런 필라테스의 동작이 이분들의 이 뇌의 기능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뇌의 사용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필라테스가 그런 의식의 전환을 주는데 약간 요런 길을 선택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알렉산더 테크닉, 알렉 필라테스는 조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좀 더 이 회원님의 의식의 사용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필라테스가 추구하는 것 가치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필라테스를 통해서도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 알레 필라테스에서 주는 이 효과는 나아가서 그분의 이 성격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원님한테 이 영상을 요청드릴 때 사실 이분이 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제가 이분 다 뭐 몇 주 후에 좀 강의를 하는데 대표님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해야죠 하면서 흔쾌히 이제 승낙해 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했던 제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변화가 또 찾아왔죠. 일단은 버발 큐잉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인데요. 이 회원님은 일단 지금 보시면 제가 영상들이 너무 기니까 이제 몇 배속으로 만들고 또 이제 중요한 영상들만 좀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했어요. 이 회원님은 사실 그룹 레슨을 3년 정도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셨고 거의 오픈 멤버신데 저랑 개인 레슨은 이제 5회차 진행을 하셨고요. 이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니즈는 휜다리 교정이에요. 이분의 지금 오른쪽 다리가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 티비아 피블라, 그러니까 특히 피블라 헤드가 되게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오다리의 형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우리가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게 근골격계에 대한 관찰,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근골격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뭐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저도 좋은 것 같고요. 당연히 저도 이런 프로그래밍을 사용은 하지만 여기서 더불어서 사실은 이분이 아무리 필라테스 센터에 와서 휜다리 교정 운동을 받는다고 해도 평소에 걸음걸이에서 사용이 좋지 않으시면 당연히 계속 그거는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리 교정을 했지만 몇 주 후에 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저 역시 X다리가 되게 심했었는데, 필라테스를 통해서 교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을 안 하면 자꾸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게 항상 난제였는데, 알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알아서 다리가 곧아지는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흰다리 교정에 저는 이분의 걸을 때 발목의 사용을 목표로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필라테스 동작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어떤 운동을 시켜 드렸냐면, 매트에서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잠깐 돌려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롤다운은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동작이죠. 롤다운 하실 때 시각적으로 발의 위치나 발가락의 위치를 좀 확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가 느끼는 감각과 눈으로 보이는 감각을 비교하게 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이 어딘지 이제 좀 그 다리의 사용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도와드리고 이 스쿼트, 풀스쿼트라는 자세를 제가 많이 쓰는데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앉고 일어서기를 굉장히 많이 연습시켜요. 그 이유가 그 앉고 일어서기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동작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그 그 앉고 일어서기가 확장되면은 쪼그려 앉기가 되죠, 결국은. 그리고 사실 일상생활에서 쪼그려 앉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시거나 이 코어의 사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쓰는데 이분한테는 발목의 사용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스쿼트를 이용을 했고요. 이분이 원래는 자기가 쪼그려 앉기를 못한다라고 뒤꿈치가 다 들린다라고 맨날 얘기하시던 분인데 뭐 50분 만에 당연히 그 풀스쿼트는 하실 수 있게 됐고 이때 내가 발의 어느 부분에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하고 무릎과 고관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리포머에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발목의 사용을 계속 발목의 사용을 관찰하기 위해서 롱스파인이나 이런 업스트레치 그리고 러닝이라는 동작을 이용을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또 풀스쿼트를 해서 이 동작들이 회원님의 발목의 사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평가해 가면서 이분한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한테 그동안에 계속 핸즈온을 하는데요. 핸즈온을 이분의 몸에다가도 하지만 리포머에다가도 핸즈온을 해요. 결국 이 리포머하고 이 회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움직임을 저도 비슷하게 계속 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구를 통해서 자기가 움직임의 방향성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제가 뭐 버발로 어떻게 하라고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뒤꿈치 드세요, 내리세요 정도 얘기하고 방향성 거의 이제 리포머의 그 슬라이딩 보드를 이용해서 좀 전달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딱 서서, 리포머에 서서, 이제 다리 정렬을 한번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는 저랑 이제 개인 수업을 5번 진행하셨는데, 두 번째 수업하고 나서 어깨가 3년 동안 그룹 수업해도 안 돌아오던 어깨 비대칭이 알아서 돌아오셔서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건 저도 모른다고. 이분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온라인에서 이제 저는 핸즈온을 발목, 골반, 목과 머리로 확장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분은 계속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감각. 그리고 이때도 또 풀스쿼트를 중간중간 해 보면서 이분의 사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좀 큐잉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나의 구조도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제 몸의 어떤 구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통증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체형이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또 필라테스가 체형 교정에 되게 유리한 운동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체형 교정에 유리한 필라테스를 아무리 잘 진행을 해도 일주일에 2번, 2시간 정도로 이분의 모든 그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목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세요란 말 많이 하죠. 걸을 때 뒤꿈치를 더 많이 들어서 쓰세요. 우리가 보행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힐스트라이크, 뭐 여기 보행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보행 주기의 어떤 부분을 빠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걸음걸이에서 그런 거를 뭐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빠져 있는 부분들을 막 강조해서 동작을 시키고 그거를 평소에 좀 사용하실 수 있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한계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가 있다.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사실은 엄청 다른 방식으로 연습해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숙제를 드릴 때
어떤 움직임을 하고 발목의 움직임을 이 방향성으로 쓰세요라고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회원님이 발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사용이 어떤 건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알아서 뇌에서 수정을 하게 돼요. 이 오류들을.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걷기를 시켜보고 사실 그 전에도 시켜요. 그래서 운동 시작 전과 후에 게이트를 시키고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 보게 되죠. 그날 찍은 거예요. 두 가지 영상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분이 오른쪽 발목을 사용하는 특유의 방식이 있으세요. 약간 바닥을 끌면서 걷기도 하시고요. 지지를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다리를 끌고 오는 전략을 사용하시는데 당연히 암스윙도 양쪽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MTP 조인트의 사용을 유도하면서 뭐 뒤꿈치를 들게 하고 이런 활동들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해서 필라테스 동작 중에 뭐 러닝이나 아니면은 뭐 룬다 체어에서 하는 앵클 동작을 통해서 이분의 발목의 사용을 당장은 좋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걸음걸이를 걸렸을 때 지금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분이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식으로 발목을 쓰는 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발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발목의 감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필라테스 동작을 이용을 하고요. 결국 저는 이 걷기에서 이분이 발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관찰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연습하시라고 이제 숙제를 드리는데요. 이 숙제를 제가 이렇게 모호한 단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원님이랑 저랑 뭐 계속 관찰해 가면서 그리고 어떤 부분 어떻게 사용하는지 눈으로도 보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어, 연구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슨 끝나고 이분이 느꼈던 감각은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굉장히 미세한 변화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해봤던 사람이니까 발목의 사용이 바뀐, 방향성이 바뀐 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고객님은 확실히 걸을 때 굉장히 가볍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벼움만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바꾸게 했다라고 딱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우리는 뭔가를 바꾸게 하는 사람조차 아니죠. 우리는 그저 그분들의 일상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지지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한테 일상생활 동작하고 연결해서 평소의 사용을 관찰할 수 있는 연습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있으면 듣고 한번 갈게요. 잠깐만 이제 비디오를 한번 켜고 저 혼자서 너무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비디오를 죄송합니다. 이 줌 사용이 익숙치가 않아서 이거를 요렇게 켜면은 왜 안 나올까요? 네,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 필라테스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짚고 가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또 준비를 했고요. 잠시만요. 카메라를 다시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됐다. 네, 상당히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벌써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네, 일단 그 필라테스 동작을 이용하는데 나쁜 자세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동작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동작의 완성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동작을 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집중하는 데 의도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코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코어의 사용을 유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차리고 변화할 수 있는 감각을 향상시켜서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습관적인 긴장들을 감지하고 덜어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의식적인 사용이 신체의 사용과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렉 필라테스를 하신 분들이 이 효과를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인터뷰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인터뷰와 그 다음에 좀 글로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거 한번 보실게요.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신 지 이제 4년 되셨잖아요. 혹시 운동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운동하시면서 어쨌든 많은 서비스도 많이 하고 되게 피곤한 일을 많이 하는데 괜히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내가 이제 가서 오히려 신체적으로 더 하게 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이 잘 안 들린대요. 잘안 들리는데요? 네.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컴퓨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분은 아니, 사실, 너무 멀어서 마이크가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하고 멀리 제 떨어져 말이 잘 안 있어서. 들려요? 아, 제 아니요, 말이, 아니요. 저기 이 회원님. 이 회원님이, 네, 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원님은 저희 센터에서 이제 4년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분이 그 처음 오셨을 때는 흔히 얘기하는 살짝 조금 냉랭하신, 살짝 조금 까칠하신 분위기의 이제 회원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늘 긴장하고 다른 데서도 운동 되게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시면서 당연히 뭐 신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좋아지시긴 하셨겠지만 이분의 개인적인 이제 스토리가 있으신데 이제 남편분이 좀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거의 이제 이렇게 이별의 준비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고 계시는 과정인데, 저와 함께 운동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사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원장님하고 운동하고 나면 나가면서 오히려 더 기운 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온다. 제가 뭐 해드린 거는 없죠. 사실 이건 신경계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렉 필라테스의 가장 큰 힘은 신경계를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수업, 이런 거죠.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냐면 남편분이 아프신 건 변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필라테스 수업을 하러 오면은 이 순간의 감각에 내가 온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렉 필라테스에서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아버님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이 몸이 나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온전히 내가 내 의식의 사용을 이 지금 있는 이 순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이 감각을 계속 느끼다 보면은 뇌에서 이제 환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이 이 필라테스 수업을 너무너무 힘들어도 꼭 오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꾸준히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옆에 글 쓰신 거는 이분은 사실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저희 센터에 찾아오셨고, 병원에서 고개를 숙이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웬만하면 숙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고개를 아예 숙이는 동작을 안 하려고 하셔서 이 방향성이 되게 고개 위로 많이 가 계셨고, 그리고 직업이 교사신데, 어, 통증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퇴직을 하신 상태셨어요. 그리고 퇴직 후에 이 핑크빛 나날들을 되게 예상하셨는데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정신과 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던 때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고요. 지금 1년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랑 한
어, 70번 넘는 수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주 2회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운동을 해서 더 아파질까 봐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게 많으셨고, 사실 필라테스 하러 오시면서도 운동할까 봐 더 아파질까 봐 걱정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정말 딱 그런 케이스였고, 그리고 나는 후종인데 고라증이야 라는 질환명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많이 가두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수업 때 남편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이유는 우리 와이프는 운동을 잘못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목하고 어깨 부분을 아예 안 쓰는 동작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수업을 잘 하는 데인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고 제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남편분이 오셔서 와이프분이 수업하시는 걸 보는 그런, 어,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중요한 건 이 회원님이 이 목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목을 숙이고 제끼고 뒤로 넘기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통해서 어, 더 아파질까 하는 염려는 이제 뭐 없으시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은 사실 분명했고요. 뭐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이런 그 알렉 필라테스의 가치를 회원님들도 사실 긴가민가 하세요. 난 운동하러 왔는데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명상을 시키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살림도 할 수가 없고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셨는데, 얼마 전에는 등산도 되게 많이 다녀오셨고, 무엇보다 저한테 조선호텔 뷔페를 갔다 왔는데, 그 호텔 뷔페 저는 많이 못 가봐서 잘 모르는데, 조선호텔 뷔페 접시가 되게 무겁대요.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 접시를 내가 들 수 있게 됐다라고 저한테 막 너무 감격스럽다. 원장님 덕분이다. 제가 제 덕분이 아니라 회원님 스스로 하신 거라. 맨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피송, 지금은 엄청 긍정 아이콘으로 돌아오셔서 처음에 그 정신과 치료 받으실 때 그 느낌과 완전히 다르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상담했을 때 이분 자신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센터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등록을 시켜야지 되는데, 제가 며칠 더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하고 싶으시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저도 살짝 내가 과연 이분 케어할 수 있을까? 1시간이 넘게 상담을 했었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단어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필라테스 한다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니까 저도 약간 이거는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면 안 되겠다. 아니, 막 설득하면 안 되겠다. 이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알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그 상담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고, 네, 목도 되게 가누셨거든요. 진짜 제 손목만 하셨어요. 네, 손목이 좀 두껍긴 한데 제 손목만한 목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목도 많이 튼튼해지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 회원님이 제가 좀 짧게 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써주셔서, 그러나 이제 회원님의 온전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중요한 내용이 이분은 일단 대기업에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대기업에서 이제 상무 시험에서 합격 바로 전에 이제 불합격을 불합격이 아니죠. 그냥 상무 시험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상무가 안 되셔서 임원 시험에서 이제 안 되신 거죠. 큰 충격과 함께 이제 두통이 생기셨는데, 많은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와이프분이 저희 센터에 되게 오래 다니신 분이었고, 그래서 남편을 이제 설득해서 저희 센터에 모시고 오시게 되는데, 안 오시려고 하시는, 뭐 여자들이 하는 운동을 내가 왜 하냐, 그런 분을 이제 어쨌든 이제 사부님이 설득해서 저희 센터에 모시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랑 운동을 진행하신 지 벌써 2년이 넘으셨네요. 이제 일주일에 지금은 한 번 받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2번 정도 오셨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당연히 두통은 되게 빨리빨리 그냥 좋아지셨고요. 생각보다 그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알렉 필라테스 광팬이세요, 이분은 정말로. 그래서 나는 이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긴 글 써주셨는데, 일단은 나는 달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집이 판교신데 임해동까지 보통 한 3km 정도시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는 늘 뛰어서 오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어깨가 올라가 계신 거에 대해서, 자,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지는 우리 알 수가 없죠. 그냥 양쪽이 다른데 이게 이제 알아서 좋아졌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뭐 팔자걸음, 양방걸음, 군대에서 구타당하면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이 팔자걸음이 저희 센터 와서 좋아지신 거죠. 근데 제가 팔자걸음 교정 운동을 한 적은 없어요. 네, 이분한테 무릎과 발목과 고관절의 사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관찰하셔라. 특히 달릴 때. 요 정도의 그냥 숙제만 드렸고요. 이분이 알아서 팔자걸음을 고쳐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진짜 의식의 사역의 전환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 흔히 얘기하는 쌉티시거든요. 완전 공대 출신의 완전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수학의 개념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잘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가치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알레 필라테스를 하고서,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게 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매일 오셔서 저한테 뭘 알아차리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의식의 사용이든 몸의 사용이든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뭘 발견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봤더니 이런 것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랑 그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시고, 저도 되게 수업을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분하고 뭐 물론 다들 오래된 후배님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한 1, 2년, 3년 지나면서는 이제 좀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수업이. 선생님 얼굴도 이제 조금 이 연애도 권태기가 있는데 필라테스도 당연히 권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알렉 필라테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조금 권태기가 덜 올 수 있죠. 뭐 아예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크릿의 알아차림을 알렉 필라테스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뭔가 이 끌어당김의 힘이 알렉 필라테스하고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그리고 이 알렉 필라테스의 효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고객님들의 어떤 인터뷰한 걸 보여드렸고 정리를 해보면 일상생활에서 기능이 저절로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통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원래 그 일반적이지 않은 통증을 해결하는 데 되게 특화된 필라테스 강사였거든요. 그 저한테 아이고 죄송해요. 저한테 예전에 물리치료사 동료셨던 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통증을 가지신 분들을 되게 많이 보내셨어요. 이유는 제가 사실 뭐 페인 컨트롤 하는 걸 많이 배워서 침도 배웠고 뭐 도수도 배웠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통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통증의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병원에 가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염증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신경계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뭐 어떻게 좋아지냐. 제 회원님들의 60%가 다 주 1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80%가 2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계속 좋아지니까 오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알렉산더 테크닉에 돈을 쓴 거와 시간을 쓴 거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제 고객님들을 잘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주 저의 무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의식의 변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면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저도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쉽니다. 제가 원래 그 성대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어떤 의식의 사용이 목소리의 사용이 영향을 미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엄마랑 전화하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전화를 끊고 나면 늘 쉰 목소리와 잔뜩 긴장된 어깨를 확인하곤 했는데 이 알레 필라테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됐죠. 이거는 일종의 무의식의 어떤 영역이에요. 사실 이 자세 움직임 시스템을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전화를 할 때 더 이상 목소리가 쉬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에게 이런 거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셔서 되게 좋은 변화를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렉 필라테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강사 스스로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 그 티칭 스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듣고 나면은 고객님들한테 적용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 적용이 되는 메소드가 많지는 않죠. 제가 오른쪽 고관절의 통증이 무려 한 10년이 넘게 있었는데요. 처음 시작이 언제였냐면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제가 그 몸이 찌뿌둥해서 다리를 쫙 찢는 스트레칭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우직 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고 걷지를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파서 그때 이제 병원 다닐 때라서 물리치료하면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뭐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를 계속 반복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더 아프고 진짜 심하면 허리까지도 같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 때부터 필라테스 강사를 할 때까지 정말 많은 교육을 들었거든요. 약간 교육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외국 강사 선생님들이나 유명한 선생님들이 오시면 제가 항상 손을 들고 나가서 제 고관절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러면 저의 고관절을 가지고 그 많은 그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이제 그 막 치료를 해주시면 굉장히 통증이 많이 나아지죠. 그러면 간단하지만 그게 이내에 얼마 못 가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시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알렉산더 테크닉 과정을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게 이 고관절이 정말 좋아졌어요. 거의 통증이 일 있어도 2, 정말 심할 때는 3 정도 근데 거의 없을 때가 훨씬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좋아졌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해서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좀 좋아지게 됐어요. 그런 부분도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의식의 변화가 정말 많이 찾아왔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30대가 가장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렉을 시작할 때 제가 알렉산더 테크닉 수업 끝나면 항상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우는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울지는 않습니다. 되게 많은 그 의식의 전환이 찾아왔고, 그리고 제 일에 있어서도 제가 굉장히 워커홀릭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저의 결핍에 그렇게 많은 채워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저한테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영양과 더 좋은 잠자리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술에 의존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부끄럽지만 제가 건강을 가르치면서 건강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어떤 결핍을 채워주거나 열심히 일한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니까 저절로 조금씩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몸과 의식의 사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들이 캣워커라는 동작을 아실 거예요. 캐딜락에 매달려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인데 제가 자격증을 딴 협회에는 이 동작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동작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다른 협회에 교육 강사를 하면서 이 동작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그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그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사실은 고소공포증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불안감이 좀 심했어요. 운전을 하면 1차선으로 가면 벽에 부딪힐까 봐 1차선으로 잘 안 다니고 좀 웃긴데 제가 1차선 공포증이라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공포증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 초보 강사 때 이 퍼지에 다리 끼우고 매달려서 하는 동작들을 이제 연습을 하다가 그때 그 기구가 어느 회사 기구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퍼지에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다 수업 중이고 저는 퍼지에 발을 끼고 캐딜락에 매달려 있는데 발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분 동안 계속 그 상태에서 막 진땀 흘리고 그래서 다행히 지나가던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막 미안한데 나 이거 한 번만 빼달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그 캐딜락에 매달리는 동작 잘 안 하거든요. 저는 그 프로필 사진 찍어도 그냥 그 동작은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 캐딜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이나 반복하고 막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그 동작을 계속 연습하면 물론 그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동작을 연습하지 않아도 제 의식이 전환이 되면 그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필라테스 동작에 대한 완성도도 알렉산더 테크닉을 공부하면서 되게 좋아졌거든요. 이유는 제가 제 몸을 관찰하는 힘이 좋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의식이 전환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동작을 못했을 때와 그 동작을 하게 된 지금, 연습하지 않고 있었던 몇 개월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보다 좀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되게 뭐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되게 훌륭한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캣 워커를 제가 예전에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근데 다시 내려와요. 왜냐면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웃긴 게 저렇게 밑에 박스를 두고 했는데도 저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뭔가 이제 그 포라지탈 다가 뭐 위치가 좋지 않나 하면서 뭐 옮겨도 보고 다가 열심히 다리도 올려보고 저 때 저렇게 지금 뒤집혔을 때 제가 느끼는 공포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이에요. 한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네, 무섭지 않아요, 이제.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동작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근력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는 게 이제 무섭지 않은 거죠. 이 돌아오는 과정이 되게 무서웠었는데 제가 이렇게 네, 무섭지 않게 이 동작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어,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신체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득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필라테스랑 뭐가 다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알렉 필라테스 둘 다 내가 경험해 보기에는 정말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아, 설명만으로는 멋있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메소드예요. 제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멋지구리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고 또 우리는 뭔가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죠. 얼마 전에 제가 나보소 아세요? 막 이렇게 마사지 하는 볼이랑 이런 거 나오는 그런 회사 대표 선생님이 오신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강의에서 그 선생님이 정말 멋지구리하게 설명도 잘하시고 그리고 잘 파시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파는 걸 보고서 제가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발서기를 그 소도구를 사용해서 막 하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이 그 나보소에서 나온 그 소도구를 통해서 한발서기를 잘 하게 되면 그 나보소에서 나온 것들을 막 사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뭔가를 막 하는 걸 알려주세요. 뭐 손가락을 펼쳐서 길게 펴고 눈은 한 곳을 고정하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한발서기가 잘 되게 되면 내가 뭔가 많이 해서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우린 이런 가치에 되게 익숙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불필요한 긴장을 완전히 덜어냈을 때 훨씬 더 한발서기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고객님들을 통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사실 뭔가를 하지 않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에 사실 고객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알렉 필라테스가 전달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근데 이 가치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 제가 좀 설명이 어려워서 알렉산더 테크닉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걸 물으시는군요. 네. 어 FM 알렉산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하루만 해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언제? 그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만 이루어지면 몸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데 사실 생각의 변화, 의식의 전환이라는 게 잡히지 않잖아요. 내 머릿속의 생각이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꾸려면 쉽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의식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몸의 사용은 저절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네. 얼만큼 걸리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변화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얼마만큼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기간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나는 그냥 악보를 보고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와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저는 한 베토벤 어떤 작품을 치고 이렇게 연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피아노를 배우는 기간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한 30 분이면 배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년간 연습을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어느 정도 변화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도 기간이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어떻게 어디 서서 뭔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일단 알렉 필라테스 줌 워크숍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딱 필요한 이 에너지, 이것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과하게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눈도 막 되게 힘줘서 뜨고 막 지금도 제 수치화가 되게 많잖아요. 예전엔 더 심했는데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이 좀 피곤했어요. 네. 지금 나이가 이제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를 이제 쪼끔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 젊지만 예전보다 체력이 훨씬 좋아진 이유는 제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뭐 그런 것보다 이 신경계의 전환,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딱 쓰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건 덜어낼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거기에 그런 시간을 쓰고 그런 돈을 썼는데 그 돈을 다시 벌 수 있어? 저는 벌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한 개도 아깝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그 중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냥 아, 선생님은 저런 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알렉 수업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아,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책을 막 사서 보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오늘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중에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접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강의를 준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혹시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 네. 네. 일단은 뭐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가 되는 과정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기간, 3년, 최소 3년간 9학기, 1년에 3학기씩 학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600시간 정도의 수업을 받으면 이제 수료증과 그다음에 이제 ATI 알렉산더 테크닉 인터내셔널에서 나오는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과정을 처음부터 하라고 그러면 선뜻 이렇게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브릿지 과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무엇이냐면 과정은 교사 과정처럼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1년 과정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1년 3학기 과정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동안 나는 뭐 1년 동안 알렉산더 테크닉 공부하는 거에 만족해 라고 하신다면 거기서 그만두셔도 되는 거고, 아니, 나는 그래도 자격증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은 좀 더 그 연장, 2년을 더 연장해서 3년 과정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은영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는 게 알렉 필라테스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12주 과정이고, 1학기라고 하셨네요. 네, 12주 과정 어, 동안 알렉산더 테크닉과 그다음에 필라테스 수업을 듣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은 최은영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알렉 필라테스는 지금 연구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 중일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딱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뭔가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일반 교사 과정도 저희가 되게 특이한 게 1, 2, 3학년이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 정규적인 다른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이라서 알렉 필라테스도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알렉 교사과정 12회와 알렉 필라테스 개인 레슨 12회를 같이 들으시는 과정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과정은 알렉 필라테스 입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2회로 진행되고 12주 과정이에요. 알렉 교사과정 1회 그리고 알렉 필라테스 개인 레슨 1회인데요. 알렉 교사과정은 이제 한번 가시면은 4시간 과정이 될 거고요.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알렉 교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ADK 강남센터에서 진행될 거고 알렉 필라테스 개인 레슨은 필라테스 초이 분당 센터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그 DM이나 연락 제가 오늘 문자도 드렸는데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알렉 교사 과정만 들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는 알렉 필라테스 개인 레슨만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으셨는데 혹시 잠시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 역시 질문이 없으시군. 네, 질문이 없으실 수 있죠. 이렇게. 네, 서원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
관심은 약간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그냥 근육을 키워야겠다, 뭔가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소마적으로, 알렉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선입견이 확 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왔을 때, 처음 체험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놓아주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해요. 성은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 아, 대표님. 아, 네, 저한테 네, 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아, 일단은 알렉산더 테크닉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 이것저것 다 해 보시다가 안 음,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죠. 음, 그리고 만일 감각적으로 관찰을 하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 분명하거든요. 감각적으로 좀 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100%다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통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방법은 있어요. 그냥 감각적으로만 관찰하라 그러면 잘 안 되지만 어떤 사진을 찍어 준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는 그래도 되게 다들 발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시각적으로 관찰하게 했을 때는 본인들도 그 차이는 알아차리시거든요. 인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알아차리게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교사의 어떤 노하우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알아차리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했고 가벼워졌고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당연히 의심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거를 제가 억지로 한다라고 억지로 하게끔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한두 번 더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그게 그래 나도 한두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설득이 되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 이거는 나한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결정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이고 하지만 안 오시는 분들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유라 선생님 질문에 그냥 살짝 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 다들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사실은 우리가 뭐 소마라고 딱 단정짓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이런 메소드가 있고, 또 제가 사용하는 건 이제 회원님의 어떤 좀 더 자신이 스스로 관찰하는 감각에 집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소마라는 그런 단어로 뭔가를 이제 딱 규정짓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실용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그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러죠. 아이에게는 아이한테 맞는, 나도 또 그분한테 맞는 언어로 설명을 잘 해주면 그런 것에 대한 그 좀 선입견 또는 내가 그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좀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 전에 나는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낯섦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해요, 선생님. 어쨌든 오늘 또 시간이 이제 2시간이 넘었는데요. 정리를 하고 또 질문이 없으시면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나중에 이제 문자나 이런 걸 주세요. 왜냐면 이 수업이 이렇게 듣고 바로 질문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뭘 들었는지 조금 시간이 걸려야지 정리가 되시는 수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대표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아닙니다. 고생하셨고 저도 즐거운 시간 또 최은영 선생님이 또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을 짧은 시간 이 2시간 안에 이렇게 풀어 음, 주신 것에 대해서 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어찌 됐든 간에 알렉산더 테크닉이 나의 몸의 사용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알레 필라테스 작업도 이제 필라테스 강사들이 필라테스를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강사의 몸의 사용도 좋아진다. 라는 게 음, 알레 음, 필라테스의 음.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네.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